국어에 어제와 오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야기죠. 맨날 옆에다가 쓰잖아요. 뭐라고? 국어의 역사성. 국어는 생명과 같아서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말은 자꾸 변합니다. 말이 변한다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단어의 뜻이 변할 수도 있고 자음, 모음의 생긴 거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의문이 변할 수도 있고 문법이 변할 수도 있지.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 나갈 거다. 밑에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는 변하는 겁니다. 국어를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오시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 차이 알기. 미리 다 알고 계실 테지만 표기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어 적기 하는 거냐, 끊어 적기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거듭 적기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체크하러 가면 되겠고, 다음 의문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것. 일단 의문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의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 라고 하시면 되겠고, 쌤 말이 너무 어렵네요. 오케이.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리의 길이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 잠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문법 차이 알기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되겠고,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차이라는 건 괄호 열고 의미가 변화합니다. 의미 변화. 그런데 의미 변화는 세 가지가 있죠. 전혀 다른 단어가 된다. 의미 이동.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졌다. 의미 축소. 우와, 옛날에는 요만큼만 표현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까지 포함하네. 의미 확대. 미리 말씀드리면 중세국어 여러분들 교과서 파트 부분에서 이동과 축소는 있는데 확대는 없다. 하지만 말씀은 해드릴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과 국어의 발전. 미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읽고 푸시게 할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글의 짜임.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도 여기 쳐다도 보지 마. X. 밑으로 내려와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 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 중세국어 세로 쓰기 합니다. 글자를 세로로 쓴다고. 그러니까 나란 말싸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란 말싸미. 둥위기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세로 쓰기 한다. 다음 이어적기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랑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점이 있기는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다음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한다. 성조에다가 동그라미. 성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하다 그랬죠.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높낮이라고. 소리의 높낮이. 성조는 세 가지 종류 기본적으로 네 가지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글자 옆에 방점을 찍습니다 라는 것들. 얘네들 이름 알고 있어요? 옛 이음,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반치음 등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외워지는 거지.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반치음이라는 것. 다음 어두자음군을 사용합니다. 밑에 예로 나와 있는데 누가 어두자음군이야? 여기 브드, 브스. 얘네들이 어두자음군이다. 어두자음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 뭐라고? 초성이 서로 다른 자음, 모음, 자음. 이 두 개 이상 가로로 나란히 쓰여져 있는 것들. 이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머릿속 깊숙이에서 어떤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다라고 해놨으니까 병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완전 땡큐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세로로 나란히 쓰면 연서.
현대국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읽어보실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와 봅시다. 다음 중세국어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만 밑줄 그을까요? 둥귀, 에, 달, 아 괄호해 놓고 중국, 과 달라서 그리고 에에다가 체크, 과에다가 체크. 시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조사에 밑줄 그어놓고 쓰임이 같은 것 찾기. 그러면 둥귀 A에서 A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속편할 겁니다.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에 말고 라와 도곤 그 다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용비어천가에서 해동용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할 때에 고성이에서의 요 이가 비교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둥귀에 다라의 에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A A와 쓰임이 같은 것 찾기 1, 2, 3, 4, 5 나올 때 널라와 도곤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의 이 얘네 찾으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중세국어 준 다음에 옆에 해석 줄 거니까. 안 주면 욕하고 그냥 풀어. 친절하지 않군요 하고서. 밑에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이나 이를 사용했습니다. 주격조사. 그리고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가, 안 써.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있는데 가 아직은 안 쓴다고. 그러면 위로 올라오셔서 빈칸 있을까? 엄청 많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쓸어 갈게요. 뭐냐? 이제 오늘 조사 싹 다 정리할 거야.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첫 번째, 주격조사.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뭐 있어요? 이가 깨서 있어. 근데 이 시절에는 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세상에 안 쓸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이응 살려서 이 쓸 때에는 언제요? 앞에 오는 체언이 받침이 뭐든 상관없이 있으면 나랏 말쌈이 할 때에 말쌈 더하기 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할 때 놈 더하기 이 언제 안 쓰냐?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안 써. 예를 들면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ď고 여름 하나니 불휘 이로 끝났죠. 안 써. 그리고 해석은 뿌리 가.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다리 해놓고 요렇게 안 써.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다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할 때에도 안 써. 그러면 언제 2번을 쓰냐? 1번, 1번, 3번 이외의 조건일 때. 받침도 없고 2로 끝나는 것도 아닐 때.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부모 깨서 하면은 이응 없이 이 쓰면 된다고.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하는 바 더하기 이응 없이 이. 공자, 증자, 맹자 할 때 공자하고 옆에다가 이 요렇게 쓴다라는 거지. 미리 말씀드릴까?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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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기 빈칸 채워놓고 들어갈 조사로 알맞은 것은 그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선생님, 조사에는 주격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또 땡 해놓죠. 뭐 쓸 거예요? 목적격 조사. 기억나?
목적격 조사는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제가 단어 4개 알려드렸어요. 뭐 알려드렸을까? 나, 랄, 아래아 써서 너를 밥, 알, 국, 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온다? 앞에 체언이 받침이 없으면 랄을 둘 중에 하나야. 앞에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알을 둘 중에 하나야. 다음 앞에 오는 체언이 양성이니까 양성인 아래야 쓴 거고, 어가 음성이니까 음성 으 쓴 거고, 밥에 아가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 쓴 거고, 우가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 쓴 거고. 그래서 저렇게 4개 외워두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지금 순식간에 자음 모음 할 때 모음에서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을 두고 에헴, 모음 조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음 조화는 뭘 모음 조화라고 한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아둔 걸 모음 조화. 모음 조화는 아무 때나 막 쓰나요?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체언 더하기 조사가 올 경우에, 동사를 활용할 때 어간 더하기 어미를 활용할 때 앞에 오는 체언과 어감의 양성 음성을 따져서 뒤에 조사 여러 개 중에 양성 음성 골라서 쓰면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양성 모음은 뭐고 음성 모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토끼가 뛰어갑니다. 깡총깡총. 캥거루가 뛰어가죠. 껑충껑충.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모음 아래 오 얘네를 양성 모음, 그러니까 야, 요 얘네들까지 해당되는 거야. 다음 음성 모음은 껑충 껑충 우 이런 애들을 음성 모음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됐을까? 그러면 순식간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사가 뭐 있냐면 위에다 또 당구장 표시 땡땡 뭐 할 거냐? 관형격 조사할 거예요.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의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의, 시옷. 이렇게 구별을 할 겁니다. 쓱 그어놓고 대충 봐도 차이점이 이거지. 위에 있는 애와 의는 언제 씁니까? 앞에 오는 체언이 무정명사. 거짓말하고 있네.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명사. 사람이나 동물. 그러면서 동시에 and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 존칭의 대상이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 뭐 있어? 고양이, 개, 소, 말양, 닭, 쥐, 그냥 사람, 친구, 동생, 후배, 아들, 딸, 자식, 손자, 이런 애들 오는 거지. 거북이, 사슴, 이런 애들이 오는 거겠지. 다음 밑에 시옷은 언제 쓰냐? 무정명사일 때.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무정명사는 살아있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서 식물은 살아있지 아니야. 문법상 식물은 무정명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뭐 있어? 나무, 나라, 책, 책상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유정명사이면서 느낌이 오죠? 존칭의 대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사람, 가방, 책상, 선풍기, 나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올 수 있어? 부모, 임금, 부처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올 수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다음 에와 의는 어떻게 구별해요? 아래아 쓰여 있죠? 앞에 양성 모음이 올 때. 의 쓰여져 있죠? 음성 모음이 올 때. 그러니까 역시 얘도 시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빈칸 채우기가 시험 포인트다. 다음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요. 부사격 조사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 날로 숨에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할 때에 에 있어. 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에, 예.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쉬워. 아 들어가 있죠? 앞에가 양성 모음이면 들어갔죠? 음성 모음이면은 앞에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가 올 때에는 이렇게 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얘네들 채우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거죠. 조사의 쓰임에 관해서의 시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밑줄 긋고 같은 거 찾기. 근데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주격조사야. 그러면 나머지 주격조사 5개 중에 주격조사 찾으면 돼. 밑줄 긋은 게 부사격조사야. 그럼 그 중에 부사격조사 찾으면 돼. 그렇게 시험 문제 유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 있냐면 이거야. 조사에 쓰인 빈칸대로 알맞게 채운 것은 1번 중세국어 주어 괄호 열고 해석 반드시 주어. 근데 여기에 빈칸이 들어가. 근데 살살살살 찾아봤더니 여기에 들어갈 말이 현대국어의 철수가에서의 요 가인 거야. 그러면 일단 확인. 여기 주격조사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 찾기. 앞에 글자가 받침이 있냐 없냐. 없으면은 모음 뭐로 끝나냐 확인해서 주격조사였다면 안 쓰는 영형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기. 다음 똑같은 문제지. 원문 줘. 괄호 열고 해석을 줘. 그런데 여기 빈칸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해당되는 말이 의야. 관형격 조사구나. 요거 세 가지 중에 뭐 써야 할까 찾기. 그게 시험 문제야. 조사는 그거밖에 없어. 됐을까? 조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죠. 괜찮아. 오늘 친절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요. 밑에 백성이 주격조사 이루고자 홀빠이셔도 홀빼이셔도 여기에서 요렇게인 거지. 요거는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어. 여기에 쓰인 주격조사 모두 찾아 쓰세요 하면 두 개 쓰면은 된다 라는 것들. 밑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을 할 때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라는 것 확인.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밑에 볼까요? 뜨들은 뜻 더하기 목적격 조사가 오는데 알이랑 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근데 굳이 을을 쓴 이유는 뭐야? 앞에 온 글자 뜻에 의가 음성이었으니까 얘를 쓴 거지. 문자랄 할 때 짜 소리 안 나는 이응이 쓰여져 있고 결국엔 받침 없는 거야. 받침이 없는 때에는 목적격 조사 랄, 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굳이 랄 쓴 이유는 뭐다? 짜의 아래 아가 양성이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차이가 있는데요. 어휘의 형태만 달라진 경우, 의미만 달라진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둘 다 서로 이치하더
뜻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중세에선 으라고 쓰고 현대에서는 오라고 쓰고 단어 형태만 바뀐 거야. 뜻은 바뀌지 않았어. 중세 국어에도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도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절에는 어리석은, 지금은 나이가 적은, 뜻이 달라졌지. 이러한 형태가 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어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변해버렸죠. 이동. 의미 이동 중, 아이고야, 죄송해요. 쓰지 마.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가 전혀 달라졌죠. 의미 변화 중 의미 이동에 해당됩니다. 의미 이동 축소 확대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 그냥 중세국어 예문 본문 하나를 줘. 그리고 보기 의미의 변화에는 이동, 축소, 확대가 있다라고 해놓고 이동에다 밑줄 그어놓고 A에 해당되는 단어를 여기에서 찾아 쓰시오. 축소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확대된 단어를 찾아 쓰시오. 이러한 형태 하나. 아니면 의미 이동된 단어 하나를 줘. 이거랑 똑같은 거 찾기 1, 2, 3, 4, 5. 얘 축소됐어. 그러면 1번은 축소된 거, 2번은 이동, 3번 이동, 4번 확대, 5번 확대. 이렇게 단어를 준다고. 아니면 단어를 미친 듯이 여러 개 때려 놔줘. 그리고 이동, 축소, 확대 따로따로 찾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것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는 읽어볼 시간을 지금 드릴 거고요. 45페이지 같은 259페이지 요 한 페이지 읽어보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모르는 거 연필로 옆에 지금 체크해놔.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볼 거예요.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세국어 동그라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세국어였었더라?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숫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고, 중간 지점에 훈민정음 창제가 있는데 그 이전은 중세전기, 그 이유는 중세후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밑으로 또 내려갑시다. 아무 필요 없어. 나중에 복습할 때 얘 읽지도 마. 다음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중세국어 하면 지루고 어렵게 느껴지죠? 중세국어는 지금부터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라 생소하지만 우리말입니다. 자, 다음의 자료는 여기 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입니다. 진짜 어때요? 새로 쓰기 하고 있고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여러 문자들 쓰고 있고 띄어쓰기 없고.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 임금의 뜻을 표현한 건데요. 어지라는 말은 여기에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과 창제 정신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훈민정음에 나타난 창제 정신 뭐 있었지? 우리의 말은 중국말하고 달라. 자주정신.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 불편해. 백성들 사랑한다는 얘기죠. 애민정신. 그래서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지. 있던 거 갖다 쓴 거 아니야.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쓸모 있겠는데 실용정신. 요렇게 확인을 할 거다. 다음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별할 때에 10에서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어지를 살펴보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옆에 문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하지마. 밑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창제 목적 있어요. 창제 원리, 글자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고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고 훈민정음은 한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어. 말이 통하지를 않아. 훈민정음은 어느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당시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거 지금 못 풀죠. 끝까지 읽고 요 2번 문제 해결하러 갈 거예요. 밑에 3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는 언제의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자료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너무 당연한 얘기에서 얘도 문제 시험 절대 나오지는 않을 거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너무 힘쓰지 말자 이런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를 소개합니다. 한글에 요 말은 중요해. 창제 목적과 정신이 있다.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간혹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를 통해 근대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체크해 놓은 것뿐 중요한 말은 아니다. 첫 번째,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보죠. 가로쓰기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리 앞으로 노란색 색깔 칠하는 건 전부 중세국어 특징입니다. 세로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뜨들, 놈이와 같이 끊어적기 했었을 텐데 중세국어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적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어적기, 이어적기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야지. 어디에다 쓸까? 위로 올라올까요? 당구장 표시, 표기 방식. 예를 들 거예요. 딱 두 개만 들어봅시다. 말쌈 더하기 이, 깊다 더하기 은. 요거 두 개로 볼 거예요. 얘를 왜 그거로 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체언 더하기 조사, 어간 더하기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표기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적기 있어요. 연속된 철자입니다. 연철. 끊어적기가 있어요. 나눠서 씁니다. 분철. 거듭적기라는 애가 있어요. 거듭적기. 거듭적기는 뭘까? 거듭적기. 중복해서 씁니다. 중철. 한 번만 써보면 끝나. 얘네 말쌈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어서 붙여서 쓰는 거지. 어떻게 쓰면 돼? 앞에 있는 받침 얘를 뒤에 있는 이 자리로 넘기면 돼. 그러면 그게 이어적기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말, 싸, 미. 끊어적기 하면요. 따로따로 써. 말쌈 쓰고 이 쓰고. 거듭적기는 뭐를 거듭 적어? 두 번 적을까? 미음 두 번 쓰면 되지. 그래서 말, 쌈, 미 이렇게 쓰면 거듭적기다. 깊은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끊어적기를 하면 깊은. 거듭적기를 하면요. 깊은.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다른 출판사 교재에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어적기를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 표음주의적 표기.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끊어적기를 형태소의 의미를 밝힙니다. 라고 해서 표의주의적 표기. 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 끊어적기는요. 단어 형태소의 형태소를 밝혀서 적습니다. 단어의 뜻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해 준다고. 됐어. 그 다음 아까 제가 슬쩍 볼 때 밑에 성조 얘기 나왔었거든요. 성조 얘기 나왔으니까 성조 얘기 나온 대로 씁시다.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또 땡땡 성조 괄호 열고 뭐라고 그랬었더라. 소리 말의 높낮이. 기본적으로는 세 개라고 합니다.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은 소리야, 낮은 소리. 평범해. 점 몇 개 찍어. 평범하니까. 안 찍지. 안 써. 거성. 갈거자예요. 근데 거성 박명수 생각하자고 세상에 지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점 하나 찍어줍니다. 높은 소리. 오케이, 알았어? 낮은 소리. 거성. 높은 소리.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점 두 개를 찍어줍니다. 낮은 소리에서 높아지는 소리.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거지만 저는 하나 항상 더 이야기해드리죠. 입성이라고 해서 빨리 닿는 소리. 길게 발음하지 마 이거야. 빨리 닿는 소리. 점 몇 개 찍어요? 3개? 환장하지. 안 찍거나 한 개만 찍거나 2개만 찍거나 이렇습니다. 에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하고 구분 안 되잖아요. 고민하지 마. 받침이 뭐가 오면 종성의 받침이 가다 봤어. 요렇게 오면 입성이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엄청 잘생긴 오빠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가던 길 멈추고 봐야지. 잘생겼는데 얼굴 안 가리고 걸어다니는 건 내 얼굴 봐달라 이거야. 잘생긴 놈들. 아, 꼴배기 싫어. 씨. 나는 그런 기분 절대 못 느껴보겠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호야,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내라고 하면은 내가 뭐가 되니? 받침에 가다 봤어 있으면은 입성. 가던 길 멈추고 서서 보는 거야. 원래는 들어갈 입자이긴 한데 그냥 설입이라고 그냥 생각해. 외우는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성조는 뭘로 표시하지? 글자 옆에 점으로 표시하죠. 글자 옆에 점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야? 방점. 밑으로 내려오죠. 이어적기 했습니다. 표디 못할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됐을까?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 자세히 나오는 용어마다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숙이 뭐라고? 아씨, 왜 아는 얘기 계속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면 제일 좋다. 다음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들 이름은 외워주셔야 되지 않나?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아, 밑에 줄, 반, 치음 등 현대국어에선 사용하지 않는 의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순경음, 비읍, 아래, 아, 반치음은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발음을 정확히 들어본 사람은 없어. 그냥 어떤 식으로 발음했겠지. 설명은 있으니까 따라는 해보는 건데. 또한
브드들, 브수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뜨들, 수매에서처럼 중세국어에는 음절의 첫머리 두 글자로 줄이자 뭐라고? 초성. 자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데 그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이라는 단어는 어두, 초성의 자음,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가 군, 물이 지어 있어요. 이거입니다. 어두자음군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된소리로 바뀝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표기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개념을 또 알고 가셔야 하는데 당구장 표시 땡땡 병서와 연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늘 설명드리죠. 병서 다음 또 이렇게 설명드리죠. 연서 느낌이 오지. 병서는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지. 세로로 나란히 쓰면 연서고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 몇 개 없으니까 갑시다. 무, 브, 뿌, 프와 같은 입술 소리 아래에 이응을 붙이는 얘네들을 연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지. 병서는 어때요? 병서 가로로 나란히 쓰죠. 근데 가로로 나란히 쓰는데 어떻게 나란히 쓸까? 같은 것끼리 나란히 쓸 수도 있고 다른 것끼리 나란히 쓸 수도 있지. 그래서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각자 병서는 각자 지들끼리 모여 써 있어. 뜨, 뿌, 스, 쯔. 이 시절에는 흐도 나란히 썼습니다. 이런 애들을 각자 병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애들 쓰는 거지.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합용병서의 원리에 의해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된소리로 바뀌어서 뜨라고 발음합니다. 합용병서의 원리에 의해 어두자음군이 사용이 되었고 수매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브스, 브드 소리 다 나. 근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그냥 이 시절에도 된 소리로 발음했었어요. 이렇게. 한 글자인데 발음이 두 개 난다고 귀찮지.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지는 것도 뭐 있지? 글자 옆에 찍는 방점. 엄청 귀찮아. 걔도 금방 없어져. 라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문의 표기 및 의문의 차이. 중세국어에만 체크할 거예요. 세로 적기 했고요. 이어 적기 했고 붙여쓰기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고. 성조 표시 했습니다. 어떻게? 위에다가 쓸까요? 성조 표시합니다. 피처링. 방점. 방점으로 성조 표시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저기 동영상 배우는 과외 받으러 갈 거예요. 한 2개월 코스더라고. 일주일에 2시간씩 하면.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상담하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거기 선생님이지 인사할 때 다음 주에 봬요. 보고 나보고 이렇게 인사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지. 2달 내에 배울 수 있어야 될 텐데. 중세국어에는요. 이름 천천히 읽을게요.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반치음을 썼습니다. 어두자음군 사용했습니다. 어우 좋았어. 됐을까? 밑으로 내려오죠.
문법의 차이입니다. 어지의 현대국어 풀이를 살펴볼게요. 한번 확인은 하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자주정신.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백성들 불쌍해, 백성들 사랑한다는 얘기죠.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정신. 여기에는 문자를 창제한 목적과 동기가 나타나 있지. 밑으로 내려오죠. 나란 말씀이 둥귀에 달아. 위에다 어디가 있어? 둥귀에 달아. 에에다가 체크. 둥귀에 달아. 뜻은 중국과 달라서. 그러면 에에 해당하는 해석 뭐예요? 과적. 중세국어의 조사 에가 비교를 나타냅니다. 중세국어의 에는 비교를 나타냅니다. 저는 좀 폼나는 말로 써드리죠. 뭐라고?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의 와, 과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옆에다가 CF 빨리 기억나는 대로 써. 라와 도곤 고성이 동부하시니 할 때에 요 이 이렇게 얘도 비교 부사격 조사야.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 바이처럼 백성이 하는 바가 있어도인데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이만 쓰이고 현대국어에서 받침이 없을 때 쓰는 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음. 그런데 이는 사실은 형태가 세 가지인데 그 형태 세 가지 어떻게 쓰는지 다 말씀드렸죠.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결합할 때 오케이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 말씀드렸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에 뭐 있어? 오. 음성모음에 뭐 있어? 우. 이런 애들 있었다라는 것들.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의 끄듬절이 양성모음이냐? 양성모음 세 가지. 사실은 세 가지 아니야. 더 있어. 야, 요 얘네들 다 들어가. 와, 얘도 양성모음이야. 우, 음성모음인 거죠. 요즘 우리 팀 야구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냥 우지. 이것들이 우승할 생각이 없어. 음성모음은 우, 어에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어디 있을까? 뜻이라고 하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를 쓸 거면 받침이 있으니까 알이나 을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을을 썼다? 앞에 오는 뜻의 의가 음성이니까. 뜻을처럼 음성모음 다음엔 음성모음을 가진 단어 짜랄 양성모음 다음엔 양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었습니다. 일단 정지.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뜻을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 두 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뭐 있어요? 빠짐없이 있는 대로 다 써 라고 하면은 뭐 쓸 수 있어? 나라면 여기까지 다 쓸 거야. 세로 접기 했어요.
브드라고 하는 어두자음군 활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음 가로로 나란히 썼죠? 합용병 서 있어요. 글자 옆에 점 찍혀 있죠? 방점 있습니다. 뜻 을인데 디귿 뒤로 넘어갔죠? 이어 적기 했습니다. 오,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사용했어요. 알 쓸 수 있는데 을 썼어요. 모음조화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곧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것들. 너무 오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기껏 해봐야 5개, 맞는 거 4개 하고 다른 거 하나 끼워 놓겠지. 보통은 이어 적기 대신에 끊어 적기 쓸 거예요. 합용병서 대신에 갑자병서 써놓을 거고 뭐 그런 얘기지. 어디가 있냐?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는 글자를 여기 봐. 아, 양성, 를, 음성처럼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 현상이 약해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중세국어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 에 있었고요. 주격 조사 이 있었는데 에 우리 하나 더 쓰자. 뭐? 영형태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모음조화 엄청 잘 지켜졌어요. 왜 말을 하다 말았을까?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하나 더 있죠. 어간과 어미가 서로 결합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에는 형태가 다른 애들도 있고 의미가 다른 애들도 있다. 형태가 다르다 1, 의미가 달라졌다 2. 그러면 서르 옆에는 얘는 형태가 달라진 거지. 어리는 의미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어지의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국어와 형태만 다르죠. 형태만 다르죠. 쇽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서르 어음성 으음성 서르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음조화 지켜지고 있어요. 모음조화 오케이 이렇게 해놔. 서르라는 단어는. 반면에 의미가 달라진 단어도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진 어휘 밑줄 그리고 요렇게 화살표. 어린과 같은 어휘가 그러한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이지만 중세국어는 어리석은. 나이가 적다랑 어리석다랑은 뜻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의미 이동이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차이. 형태가 변화한 거냐 의미가 변화한 거냐. 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의미 변화하는 거에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3가지 있는데 이 어린이란 단어는 특히 이동 축소 확대 중에 의미 이동에 해당하는 어휘다 라는 것 확인.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의문, 문법, 어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패스. 다음 페이지. 국어의 오늘이라고 해서 한국어의 위상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읽고 푸실 시간 따로 드릴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디가 있냐. 앞에까지 여기까지 문제 푸시면은 되고요. 이따 시간 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네, 요 출판사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얘네들 살펴볼 거예요. 나라히 파망하니 뇌화 가람뿐 있고 잣
안 봄에 풀과 나무본 깊했도다.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에 봄에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 이거지. 밑에 거는 굳이 현대어 풀이니까 볼 것 없고 위에 것만 일단 확인하러 갈게요. 첫 번째 가 옆에다가 쓸 거야. 얘도 세로 쓰기 돼 있어. 근데 가로 쓰기로 보고 있는 것일 뿐. 다음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얘 글자 옆에 방점 없어요. 방점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무슨 말이야? 성조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거야. 일단 자 다음 지저분하게 필기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보자고. 나라희는요. 나라 더하기 이야. 근데 중간에 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원래는 나라야 나라.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얍 하면서 없던 히읗이 생긴다고. 이러한 체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요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이 형태가 온 겁니다. 나라히 그러니까 해석이 나라가 파망하니 망했으니 외과는요 외 더하기 과야. 근데 얘도 역시 히읗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히읗 종성 체언인 거고 그가 합쳐져서 크가 된 의문의 축약 현상이 나타나 있는 거지. 가람, 강, 뿐 있고 뿐이라는 글자에다가만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두자음군 있군요. 어두자음군 활용하고 있어요. 잣안 봄에 얘를 해석하면 성, 의, 안, 의, 봄, 에 이거야. 해석은 성의, 안의, 봄에 이거인 겁니다. 그러면 성, 자가 성이야 성.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에 해당되는 건 누구야? 시옷이야 시옷. 그렇죠. 그러면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뭇의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태영이 관형격 조사. 쌤, 관형격 조사에 에, 의, 시옷 있었는데 여기 세 개 중에 왜 시옷 썼었던 거였죠? 무정명사 뒤에서는 시옷 썼었지. 기억나? 무정명사일 때 그래서 시옷 쓴 거지. 안의 요 시옷도 관형격 조사야. 안 인사이드 무정명사잖아. 무정명사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옷 쓴 거지. 그 다음 봄의 형태소 분석하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뭐라고? 봄 더하기 아이 붙은 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애한테 이름 붙여줄까? 뭐라고 이름 붙여줄 거예요? 부사격 조사지. 부사격 조사지. 쌤 부사격 조사에 에, 의, 예 세 가지 있었는데 왜 굳이 에 썼어요? 앞에 오는 체언이 봄, 오, 양성이니까 에 쓴 거지. 그 다음 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부사격 조사 쓰였습니다. 미음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했어요. 굳이 세 개 중에 에 썼습니다. 어머,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었군요. 모음조화 오케이. 요렇게 해 놓으면 끝. 풀와 나무뿐. 풀와에서의 이 와는 뭐예요? 앞에 오는 채연 풀, 뒤에 오는 나무 채연 둘 연결해주는 조사. 무슨 조사? 접속 조사. 세상에, 우리 풀 하면 너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아요? 위로 올라옵시다. 뭐 쓸 거냐?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는 뭐가 원순 모음화예요? 모음은 입술이 평평한 모음이 있고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 있다고. 평평해지는 입술을 평순 모음, 옹그래지는 입술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지.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면 그게 원순 모음화. 그러면 모든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바꾸냐? 그렇지는 않지. 언제만? 아오, 물 가져와라. 불이 났으니까. 풀 좀 베어와라. 저 소의 뿔이 잘 자라게 할 거니까. 무브뿌프라는 입술 소리 밑에 의가 붙어 있는 걸 현대국어에서는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라. 풀이야, 풀이야. 풀에 베었어요. 소의 뿔이 참 멋있게 자랐군요. 무부뿌프로 바뀌는 게 원순 모음화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풀에다가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저 단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깊했도다, 깊어 있구나, 느낌표 꽝, 뭐 영탄법 쓰여져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자, 됐나요? 아,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말 되게 많네. 말 많을 수밖에 없지 뭐. 밑으로 내려옵시다. 원래 오원율시예요. 5글자씩 8줄로 쓰여져 있는 시 중에서 2줄만 떼서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거를 써 놓은 거야. 애상적 슬프고 회고적 옛날 생각하고 영탄적이라고 하는데 저 2줄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밑으로 내려와. 안록산의 난으로 폐허가 된 장안의 모습과 원래 고향이 여기야. 찌끄레기 같은 벼슬 같은 거 한다고 요 동네 와 있거든. 여기에 안록산 씨가 난을 일으켰죠. 전쟁터가 됐지. 함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죠. 고향에 가고 싶은데 미치겠네. 고향에를 못 가. 그래서 쓴 시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객지에서 늙어가는 비통한 심정을 노래했고 선경 후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줄만 갖고는. 애상적 정조를 나타내고 대꾸와 과장이 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뭐 보냐면 집에서 오는 편지는 천금보다 귀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아우 너무 걱정이 많아서 머리를 긁었더니 머리털이 짧아져 머리털이 다 빠지고 있어. 비녀로 묶을 수도 없을 만큼 머리 빠져서 그 정도면 완전 대머리지. 대머리 놀리면 안 돼. 이렇게 큰일 나. 슬픈 거예요. 나 자꾸 파먹고 들어가는데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구법과 뭐 과장법 들어 있다는데 사실 이 2줄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또 조금 이따 풀게 해줄 시간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야호 소단원 평가 나오지.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일단 정치 안 하고 2번 하기로 했었죠. 2번 질문으로 적절한 것.
창제 목적만 나와 있지 창제 원리 기억은 어떻게 만들었고 니은은 어떻게 만들었고 얘기 없지. 한자와 다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인지 얘기 안 했죠. 쉽고 편하게 쓴다 했지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는 얘기 없죠. 백성들이 요구했나? 아니지.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알아서 만들어줬지. 달라. 2번의 답은 1번. 3번 문제는 아까 확인했고요. 뒷페이지 4번 보러 갑시다. 새로 28개 만들었죠. 기억나시나? 자음 17개, 모음 11개.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지? 28글자에 요렇게 비읍 밑에 있는 순경음 비읍은 28글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맞는 얘기지. 우리말은 한자와 함께 쓰기 힘들다? 그런 얘기 없죠? 많은 백성들 한자 글자를 모르죠? 한글은 훈민정음은 쉽고 편하지. 백성들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민 정신 담겨 있었죠. 4번의 답은 2번. 5번 중세국어 새로 쓰기 했죠.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요거 기억나세요?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습니다. 요 순서대로 없어진 거 확인. 그리고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순경음 비읍 얘네까지 확인해 놓으면 되지.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에 옮겨 적는다. 네 글자로 줄였으면 이어적기 괄호 열고 연철 음절의 첫머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어두자음군 올 수 있었죠. 5번 틀린 얘기. 6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사용된 글자가 아닌 것은 살살살살 살펴보면 예 없어요. 이건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지. 여러분들 안경 쓰고 시력 0.1 되니? 그냥 그 정도 문제. 중세국어에서의 방점은 성조 표시죠. 근데 성조가 뭐였지? 소리의 높낮이. 7번의 정답 4번.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표시. 8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할 때 보기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의문론적으로 사용하면 중세국어에서 쓰던 예를 안 쓰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이건데 이제 말을 폼나게 해보자 이거지. 뭐라고? 중세국어에선 어두자음군을 현대국어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고 된 소리로 바꿨다. 바꿈 뭐 요 정도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9번 보러 갑시다. 사에서 조사 기억 둥귀에 달아에서 둥귀에 달아에서의 요 에저 우리말과 한자어를 서로 비교해서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비교 부사격 조사. 정답은 1번.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부사격 조사. 10번 보러 가죠.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 문란해졌어. 중세국어에서의 모음조화는 모든 의문에서 잘 지켜졌는데 말이 아니야. 모두 잘 지켜지지는 않아.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가는 중세국어의 이거에 해당되는 거네. 그렇지. 이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의 모두 쓰였. 그렇지. 말쌈이 중세국어에 쓰이죠. 영식이 쓰인다고. 앞에 오는 단어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 주격조사가 달라지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같아. 그치? 현대국어에서도 이, 가 골라서 쓰니까. 11번 주격조사를 모두 찾아 쓰시오. 별표. 어린 백성 이에서의 요 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홀바이셔도 배는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요 이응 이 얘가 주격조사 쓰인 거지. 중세국어에서의 모음조합 보면 되지. 아 양성 아 양성 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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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 음성 아 양성 짜 양성 랄 양성 모음 조합하게 된 거 4번. 다음 페이지. 의미 변화 말쌈 니르다는 오늘날 각각 말씀 이르다. 어머 얘는 의미가 변했어 형태가 변했어 형태가 변했어. 그럼 옆에다가 빨리 써놓자. 뭐라고? 형태 변화. 단어의 형태가 바뀐 거 찾으면 되죠. 서르 서로 펴디 펴지 스물 스물 뜨들 뜻을 하니라 못할 놈이 하니라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1, 2, 3, 4는 형태만 바뀌었는데 5번은 뜻이 바뀌었죠. 13번의 정답은 5번. 마참내 마침내로 변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또 쓸까? 아래 아가 2로 한번 바뀌었고 아래 아가 아로도 바뀌었죠. 니겨 익혀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익혀로 변했다.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의미 이동된 단어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은 아니 어리석은으로 바뀌었다. 잠깐만 디귿 어린 이때는 어리석은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지금은 나이가 적은으로 바뀌었다. 맞다고 해야 되겠네. 리을 놈이 해석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시절에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놈 저놈 남자를 낮춰 쓰는 표현이 됐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남자를 낮추는 말로 변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놈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었었는데 지금은 남을 낮추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지. 이 문법에서의 화살표는요. 큰 쪽이 오래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사람, 지금은 낮추는 표현. 그러니까 사람 중에 낮추는 대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 축소지. 네, 놈이 의미 축소인 건 알겠어요. 어여삐가 의미 이동인 건 알겠고요. 그러면 의미 확대된 거는 뭐 있나요? 의미 확대된 거 대표적인 예는 영감. 옛날에는 정삼품 이상 당상관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면 다 영감이지. 왕 영토의 지배자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외식 사업만 잘해도 뭐 외식 왕 뭐 이런 왕자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라고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지. 이런 게 의미 확대. 미음 뭐지? 수매 씀에 사용함에 형태와 의미가 모두 변했다? 아니요. 형태만 변했지 의미는 변하지 않았죠. 정답 5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언어가 바뀌니까 2번 언어의 역사성. 16번 중세국어에선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했어. 뭘 가지고? 방점을 가지고.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보다 글자 수가 많았어. 새로 28자였죠. 지금은 몇 개야? 24개예요. 맞지?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보다 조사가 더 다양해? 아니야. 주격조사만 해도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현대국어에는 가 생기고 깨서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언어가 점점 변화해서 현대국어의 모습이 되었어. 언어의 역사성.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를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었어. 말을 표현할 수 없어서 불편했겠구나. 짐작하죠. 다음 페이지. 17. 국어의 오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50, 51, 두 페이지. 한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문제 있죠. 여덟 문제 푸시는데 5분만 드릴 거예요. 5분도 많다. 시작. 17번부터 24번. 5분. 시작. 가나다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으란 얘기죠. 3번.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높아지고 있어요. 끝.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한국인 배우려는 외국인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해외에서도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울 수가 있다. 세종학당. 오케이.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받으려는 외국인 늘어나고 있다. 옆에 표 있죠. 세종학당의 수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네. 세종학당 더 지어주세요. 그런 얘기 없지.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세종학당 학생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케이. 19번.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수성이 새로 밝혀진 거 아니야. 예전부터 우수하다 그랬어. 난 솔직히 우리나라 한자 쓰고 있었으면 나 문맹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집니다. 자국의 언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려는 국가 늘어나는 거 얘기 없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어를 알고 이해할 필요. 한국어 배워야 돼. 이런 분위기. 오기. 니은 리을 정답 4번. 세종학당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하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죠? 여기 밑줄 그으면 되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 밑줄 그어놓고 20빵 써놓으면 끝이지. 다음 페이지. 21번. 청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오, 이렇게 좋은 국어 잘 써주세요. 괜찮아.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입니다. 뭐뭐 할 수 있어요. 요런 거 구어체지. 구어체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영어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회화체야. 회화체.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대신에 Hey, what's up? 뭐 이런 거지. 대조적인 상황을 딱히 제시하고 있진 않죠? 이게 다 시각 자료죠. 청자의 관심 집중시킵니다. 국어 사용의 실태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 괜찮지. 22번 A.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디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원활한 의사소통 방해할 수가 있죠. 할머니들이 듣고 얘기하죠. 쟤 뭐라카노 이렇게. 요즘 그런 광고 있던데 어디가 알바요? 아니 언니한테 알바요가 뭐요? 버르장머리 없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야기야. 아니 알바 가서 알바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 있던데. 할머니들 귀여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나 무시하냐? 우리말로 풀이해도 문제가 없죠. 독특한 디자인과 생기 넘치는 색감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인들이 선택한 꼭 가져요 물품입니다. 뭐 그 정도 하려면 하겠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언어 습관 맞죠? 전문 분야에서의 사용하는 말을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한 경우라서 문제가 되는 곳. 딱히 전문 분야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정답 5번.
전문 분야에서의 사용하는 말을 일상에서의 사용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의사 아저씨들 하는 이야기인 거지. 요즘은 의사 아저씨들 막 이렇게 컴퓨터로 치고 있지만 옛날에 막 손으로 쓰고 그랬거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줄 긋고 있는데 그게 다 글씨야. 이렇게. 비에서 사용하는 거 뭐 있어? 어디? 집. 안 나와? 짐 고고. 얼른 와. 어디? 집이야. 안 나와? 짐 갈게. 얼른 와. 짐 가지고 갈 게 아니야. 지금 고고. 그거겠지. 24번.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가능한 한 고유어와 순화어. 괜찮아. 외래어, 외국어 자제해서 씁시다. 괜찮아. 일상생활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범을 사용하지 않게. 그렇지. 자신의 언어 사용을 되돌아보고 국어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노력. 괜찮아. 가상 공간에선 상대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쓰는 말을 꼭 쓰자.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 5번. 됐고, 다음 페이지. 오케이.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은 같이 할게요. 아까 해석 다 해드렸고 1번.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아래와 위에 쓰여져 있죠. 나라히, 나라가 주격조사 쓰였고요. 봄에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봄에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쓰였지. 2번 탈락.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 뿐과 같이 음절의 첫 소리에 다른 자음 2개 섞어서 씁니다. 안의라고 해석했죠. 의로 해석됩니다. 관형격 조사. 괜찮지. 봄에는 봄 앞에 미음 쓰여져 있었는데 이 미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초성의 자리로 옮겨져 갔죠. 5번 괜찮아. 말 되게 기네 쌤. 이어적기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나의 현대어 풀이 가에 밑줄 친 단어 뇌가람. 뇌는 산이고요. 가람 강으로 해석을 하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고유어를 한자어로 교체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 우리말로 순화한 단어가 아닌 것은 잔반, 커피, 레시피, 카운터, 테이크아웃.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말이 아닌 거. 2번. 커피 뭐라고 바꿀 건데? 바꿀 말 딱히 없죠? 잔반, 남은 반찬, 레시피, 요리법, 카운터는 뭐라고 하지? 계산대, 테이크아웃, 포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나? 테이크아웃. 순화했더니 투고 안 되겠지. 4번. 최근 우리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정도가 우려됩니다. 신조어, 줄임말, 통신언어가 넘쳐나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틀려 신조어, 줄임말 등 변형된 형태의 언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부인하긴 어려워. 오케이, 뭐 그런 말 요즘 많이 쓰는 거 인정. 상당수 신조어가 현대 한국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줄임말과 통신 언어는 이미 보편화된 SNS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다. 하지만 말이 너무 바뀌고 있는 거 인정. 하지만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하고 대다수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니들 맘대로 막 쓰면 우리말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죠. 막 쓰면 쉽고 빨라? 아니지. 막 쓰면 단절과 혼란이 생겨. 막 쓰면 기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어. 막 쓰면 개성 있고 친근감 표현할 수 있어.
아니지.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3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는 새로 쓰기 했어요. 중세국어의 특징 잘 드러나 있죠.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했습니다. 된소리를 표기할 글자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네. 나란 말싸미 둥기게 나란 말싸미 된소리 있어.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된소리 있어. 4번 탈락. 순경음, 비읍, 아래야, 반치음과 같은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을 표기 위한 문자 있었어. 오케이. 2번. 훈민정음 당시 세종대왕의 생각. 중국과 우리나라 언어 생활엔 차이가 있군. 문자 생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하군. 익히기, 배우고 익히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양반과 평민이 평등한 사회, 신분을 없애야 되겠어. 그런 얘기는 없지. 우리말을 편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쓰는 현실이 안타깝군.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아 했으니까. 오케이, 정답 4번. 자주정신이 나타나 있는 부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 여기에다 체크하면 되죠. 어디?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아.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요렇게 체크해 놓고 쓱 3번 표시 끝. 다음 말싸미 이셔도 뜨들 놈이 숨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말쌈이 이셔 이여도 뜻을 놈이 쓰움에 받침이 다 뒤로 넘어갔네요. 이어적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정답 5번.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었다. 말 길다 이어적기. 그것도 길다 연철 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5번 보러 갑시다. 주격조사로서는 이 또는 가가 쓰였다. 거짓말하지 마. 이 시절에는 주격조사 200개 없었어. 1번 탈락. 2번 모음조화 잘 지켰어. 둥귀에 중국과 비교부사격조사 쓰였지. 현대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 쓰여져 있어. 예를 들면 서르 이런 단어 있었지. 숨에 씀에 이러한 예가 있었죠. 현대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예를 들면 뭐 있었을까? 어여삐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단어 뜻 잘못된 건 뭐예요? 4번이죠. 어여삐, 불쌍히,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얘는 의미 변화지. 단어 주고 의미 변화니 형태 변화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기억, 중세국어의 조사에 비교하는 거 찾으면 되죠. 비교하는 거 어디 있어요? 3번. 나이에 비해서 대놓고 비교해주고 있는 거지. 성격과 나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8번. 니은의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와 음성, 쉐, 여지여, 언의 음성, 음성. 짜, 양성, 와, 양성. 고저 둥귀에 귀 우 들어갔지. 우 음성 에 음성 에 음성 모음조화 지켜지지 않은 것 4번 됐을까요?
90, 11번 1분 30초 드려요. 시작. 90, 11번. 네, 같이 확인할게요. 답만 불러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뒷페이지. 어디냐? 9번. 일치하지 않는 내용. 4번.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지, 해외에서. 10번. 언어를 대하는 관점. 우리 예쁘게 잘 쓰자. 그 다음. 언어는 변하기도 하는 거죠. 정답 5번. 언어도 마치 생명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11번.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거리가 먼 것은 4번. 가상 공간에서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아니야 올바른 문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자. 되도록 고유어, 순화어 사용하자. 이거죠. 살펴볼게요. 1번. 국어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에서 이 통시적이다 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12세기에는 어땠고 13세기에는 어땠고 15세기에는 어땠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틀리지. 엄청 다양한 예 있고요. 구어체 사용하고요. 표기, 의문, 문법, 어휘로 나누었고요.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시험 나올 일 없습니다. 다음 2번.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 구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시절에는 그랬구나. 1번. 중세국어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중세국어의 모습 알 수 있음. 두 번째, 중세국어와 지금 우리말이 이렇게 다르구나. 현대국어의 차이점 알 수 있다. 이렇게겠지. 3번 문제는 엄청 괜찮죠? A. 나란말이 중국하고 달라. 자주정신. B에는요. 백성들 불쌍해. 새로 만들었어. 애민정신. 새로 28짤 만들었는데 쉽고 편하게 해줄게. 실용정신. 정답 3번. 밑에 4번. 둥윅에 중국화. 중세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선 과가 쓰입니다. 서로 의미는 그대로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의가 오로 형태만 바꿨죠? 어허. 홀 바이셔도 하는 바가 여기에서의 이 배에 의존명사 바 더하기 주격조사 이 형태죠. 중세국어에선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짓말하지마, 생략되지 않았어. 3번 틀리죠. 현대국어에서 모든 경우 아니요. 현대국어에서도 조사 엄청 빼놓고 있는데요. 태영이 너 밥 먹었니? 너는 밥 먹었니? 이거지. 조사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느는 보조사이기는 하지만 문자를 양성 랄, 양성 자, 양성 를, 음성. 중세국어와 달리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약해져서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이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수메, 브스, 어두자음군 사용되고 있죠? 중세국어엔 어두자음군 사용되지만 현대국어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했어. 틀린 건 3번. 옆에 5번.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붙여 썼다. 모음조화 잘 지켰다. 어허. 음의 높낮이 구별해서 표기하는 방식. 방점 사용했다. 어허. 현대국어와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 거짓말하지 마. 위에서 아래로지. 4번 틀리죠.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건 아랍어 같은 거겠지.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볼까? 걔네들도 우리말 보면 또 그런 생각 하겠지. 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해줘 제발. 그래 그럼 왼쪽에서 아무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 있다 그래. 어말뿐만이 아니라 어두에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 어두자음군 씁니다. 오케이. 정답 4번. 주변에 무슬림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자, 천천히 살펴보면 돼. 뜻 몰라도 상관없어. 된 소리 씁니까? 여기에 세에서 된 소리 있죠. 방점을 사용해서 성조 표시합니까? 글자 옆에 점 있죠. 현대국어에는 없는 글자 사용합니까? 아래 아 쓰고 있죠. 음절의 첫 음절에 어두자음군 씁니까? 여기 요 한 줄에서는 어두자음군이 없지.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에 이어서 씁니다. 이어적기 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어적기 어디 있어요? 깊은 이에 이어적기지. 깊은 이었으니까. 옛날에는 사랑하다라고 하면 생각하다, 사랑하다 두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써. 의미 축소. 의미 축소된 단어. 놈, 말상. 씩씩하다는 원래 엄하다인데 씩씩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의미 이동. 뜻이 전혀 바뀐 것. 어린, 어여삐. 전차로는 아예 없어진 단어고. 정답 3번. 나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뜨들, 노미는 현대국어였다라고 하면은 각각 이걸로 끊어적기 했을 겁니다. 끊어적기. 뜻을 이렇게 써야지. 노미를 끊어적기 하면 놈이 이렇게 끊어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거듭적기 구별할 수 있니? 문제. 다음 페이지. 아우 신난다. 58쪽 빈칸 채우고 59쪽에 5문제 마무리 지어주시는데 얘는 넉넉하게 시간 드릴 거예요. 6분 드릴 거예요. 시작.
친한 척 하는 거야. 얼마나 별로일까? 그러네. 30초. 저 기절했다. 2명네. 오늘 2명 확실히 보냈어. 다음 주엔 토요일 날 와? 토요일 12시는 어때? 열심히 하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되면 기분 좋아지니까. 자, 58페이지 빈칸은 다 채웠을 거라고 믿어보고 여기 살펴봅시다. 중세국어의 특징.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있었죠? 모음조와 엄격히 적용됐고요. 글자 왼쪽에 점 찍어 소리 높낮이 성조 표시했죠? 어두자운 군 사라져? 아니요. 아직까지 어두자운 군 살아있지. 음절의 끝소리를 뒷음절 첫소리에 적는 이어적기 사용되었습니다. 맞죠? 옆에 그냥 체크해 놓은 김에 5번 먼저 합시다.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런 이유로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니 괜찮죠. 뼈난키 하고죠. 뻔뻔하게 편안하게 하고자. 귀엽다 이런 문제. 거꾸로 갈까? 4번 문제 기억 볼까요? 기억 어디 있어요? 마침내 모음조화와 관련하였을 것 현대어로 바꾸고 일단 마침내 문법적인 차원에서의 둘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한 문장으로 중세국어의 마참내는 모두 양성모음이 사용되어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서술형 쓰레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지 뭐. 위로 올라갈까요? 의미 변화가 일어난 단어. 옛날에 말쌈이면 말이었는데 지금은 말의 높임말로 변했고 의미 축소한 것 맞지? 서르는 의미가 이동했다고? 아니요. 서로에서 서로로 그대로 오고 서르라는 단어는 의미 변화 없이 형태의 변화만 있지. 그러니까 2번 틀리죠. 어린은 어리석다에서 현재는 나이가 어린이라고 의미 이동하고 있죠. 놈이면 옛날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숫자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한이라는 많다에서 하다로 의미 이동이라고 되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 한이라 이거 소실된 단어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다음 위로 올라와서 창제 목적 있죠. 제자 원리 알 수 없습니다. 중세국어의 모습 맞죠? 세종이 쓴 글을 언해 풀이 쓴 거죠.
자주, 애민, 실용정신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